검사로 33년, 62세에 은퇴 후 꿈꾸던 유럽 여행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 이런 문장을 처음 접하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는 생각부터 들죠. 은퇴를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은퇴하면 여행도 가고 여유로운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보곤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건강 문제부터 경제적 부담, 그리고 내가 과연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생각지도 못한 여러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위에 언급한 이야기 검사로 33년을 일하고 62세에 멋지게 은퇴하여 유럽 여행을 떠났지만 돌아오지 못한 한 분의 사연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은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리 잘 나가던 직업을 가졌어도 건강이나 운 혹은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면 은퇴 이후의 계획이 송두리째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은퇴 전에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 경험 그리고 주변의 사례를 통해 나도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공감과 참고가 되었으면 해요. 1.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은퇴 후에는 그냥 마음 편히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 역시 일만 안 하면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 일 말고도 신경 쓸 게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여러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재정 계획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해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지출 패턴을 모르거나 충동적으로 소비를 해버리면 한순간에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또 은퇴를 하면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33년 동안 검사였던 분은 자기소개를 할 때도 주변 사람을 만날 때도 늘 본인의 직함과 경력을 앞세웠겠죠. 그런데 은퇴 후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불안감, 우울감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2.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조언.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테니 아래 세 가지 사례가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의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며 구어체로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례 1 김상수 가명 64세 전직 대기업 임원. 배경 김상수 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승진한 소위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은퇴 전 준비 평소에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죠. 은퇴 후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이었어요. 예전에야 어디 회사 임원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주변에서 우러러봤지만 은퇴하고 나니 나는 누구지? 하는 공허함이 밀려들더랍니다. 극복 방식 김상수 씨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았어요. 처음엔 퇴직 임원 모임 같은 곳에 나가서 비슷한 처지인 분들과 고민을 나누었고 이후에는 지역 봉사단체나 취미 동호회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자존감을 되찾게 되었다고 해요. 조언도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난 문제 없겠지? 하고 방심하기보다는 은퇴 후에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지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사례 2 박영희 가명 60세 전직 교사. 배경 박영희 씨는 3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셨고 드디어 정년퇴직을 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은퇴 전 준비 돈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결혼을 늦게 해서 아직 대학생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가 신경 쓰였죠. 은퇴 후의 문제 드디어 학교 안 가도 되니 편하겠지? 했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왠지 허전하고 또 계속 지출은 생기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극복 방식 박영희 씨는 파트타임 강의와 온라인 강의 제작 등에 도전했습니다. 교사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도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조언 퇴직 후에도 완전히 쉬고 싶다면 물론 쉬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싶다면 그 길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60세 이후엔 일 못한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재능이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사례 3 이정민 가명 58세 전직 공무원. 배경 이정민 씨는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무탈하게 마치고 58세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비교적 일찍 은퇴한 사례죠. 은퇴 전 준비 이정민 씨는 난 몸이 건강하니까 은퇴 후에 세계 여행 다녀올래 라는 꿈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어요.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서 여행 비용을 충분히 마련해뒀다고 생각했고요. 은퇴 후에 문제 여행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현지 의료 수준이나 보험 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 뒤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극복 방식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결국 이정민 씨도 뒤늦게 국내에서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공무원 경력을 살려 관련 업무에 컨설턴트로 참여할 수 있었고 의료비 빚을 서서히 해결해 나갔어요. 조언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한다면 가급적 해외 의료보험, 긴급 상황 대비 자금, 현지 안전정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는 후회를 막기 위해서 말이에요. 3. 은퇴 계획의 핵심 포인트.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이후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준비할 때 아래 네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정적 안정연금, 퇴직금, 예적금, 투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아무리 재정이 튼튼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식습관 관리가 필수예요. 정체성. 제왕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 를 고민해야 합니다. 꼭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좋으니 일 외에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장기적인 비전. 은퇴 후에도 2030년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대처할 플랜 B는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4. 마음가짐과 실제적인 행동. 은퇴란 길었던 직장 생활의 종착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삶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거니까요. 마음가짐과 실제 행동 모두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가짐.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경험 자체가 소중하다. 실제 행동. 오래 미뤄두었던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기. 가능하다면 파트타임 알바나 컨설턴트 업무로 소소한 수입이나 보람 찾기.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보험 비자, 현지 생활 정보 등을 꼼꼼히 점검하기. 가족이나 주변 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망 유지하기. 5. 결론. 무사 귀환을 넘어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처음 이야기에 등장했던 은퇴 후 유럽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한 분을 생각하면 단순히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길을 찾아 떠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사연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 핵심은 은퇴 이후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은퇴 전부터 그리고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봐요. 무사 귀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니까요. 혹시 지금 막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과 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오히려 은퇴했으니까 이제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남은 인생이 훨씬 다채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다면 주변에 비슷한 길을 걸은 분들과 정보를 나누거나 전문가에게 재정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생의 다음 챕터를 멋지게 써나가기 위해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